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 네 번째 영화는 5.18을 맞아서 5.18 민중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를 짚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5.18을 맞이해서 5월 12일 개봉하는 이정국 감독, 안성기, 윤유선, 박근영, 주조연의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서 선을 보였었는데요. 드디어 일반 개봉이 되네요. 영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본 상태에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속으로 들어가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소장께서 역사 연구자 또 5.18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그 감회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5.18을 다룬 영화가 충분히 안 나왔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5.18을 다룬 영화 중에서 아직 이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제 형성한 영화는 아직까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1,000만이 넘은 택시 운전사도 충분한 공감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한에 이제 그 부분들을 다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5.18 그 광주 민주 항쟁을 이제 폄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뭐 처벌하는 법조항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점에서 뭐 여러 영화들이 나왔고 뭐 피해자 입장, 가해자 입장 뭐 여러 영화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5.18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근본 그것이 이제 벌어진 단지 5.18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잘못되었던 다시 친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다음에 군부 쿠데타 세력이 또 정권을 장악하고 하면서 쭉 왔던 그때까지 왔던 이제 잘못된 한국 근현대사가 여기 이제 5.18의 비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적 흐름 맥락 속에서 다룬 영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과연 이제 5.18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과연 지금 이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즘은 뭐 일부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걸 자기네 개인의 뭐 권력 획득 수단이나 뭐 이제 권력 유지 수단이나 뭐 이런 걸로도 그 이용을 하지 실제 그 5.18 때 그리고 죽어갔던 많은 아무 죄 없이 죽어갔던 이 사람들을 진짜 기리고 있는가? 지금 미얀마도 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런저런 성격을 말씀했는데요. 그 젊은 어린 소녀 한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럴 때 그 어린 소녀가 죽어갔을 때 저는 단순히 이게 군부만 욕해야 되느냐 그런 사태를 초래한 내가 그 집권해 왔으면서 그런 사태를 초래한 집권 측의 무능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 5.18 같은 경우도 5.18 영화도 한번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택시 운전사나 그 전에 또 화려한 휴가나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들이 뭐 있긴 있지만 아직은 충분히 그 5.18의 그 의미와 그 어떤 그거를 근본적으로 파고든 영화는 아직 없었다라는 이제 우리 진단이시고요. 그렇다면 영화인들이 그 5.18을 대하는 어떤 접근 방식에서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 공부를 좀 이제 다들 뭐 네. 저도 해야 되고 영화인들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그 결국 5.18이라는 것은 국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구조를 좀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군부가 물러나고 쫓겨나고 새로운 정권들이 계속 들어섰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한국 현대사가 엇갈렸던 그 부분이 그 모순이 계속 내려와서 뭐 분단 체제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5.18의 비극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가 그 조선총독부작사관을 계승하는 일제 식민사관하고 지금 벌써 싸우기 시작한 지 25년,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분야는 오히려 이 총독부작사관 하는 사람들이 더 독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를 이 광주 정신에 제가 한번 빌려가지고 그 광주 정신에 빗대서 그 광주에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일제 식민사학에 그 촛불혁명으로 뭐 등장했다는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더 독세하고 있는 이 현실을 맞다라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타자화 시키지 말고 이거 우리 자신의 좀 내면화 시켜서 우리를 좀 반성하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지금 그 홍익인간이라는 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그 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을 그 교육법 조문에서 빼려고 했는데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광주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꽤 여러 명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광주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 있는가? 제가 뭐 이름까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아들의 이름으로는 뭐 나름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영화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뭐 최근에 그 군의 명령에 의해서 어쨌든 뭐 마지못해 할지라도 그 양심 고백을 한 이런 사람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그 기사화가 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영화들의 어떤 시도가 이런 영화들의 노력이 그런 결과물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는가. 영화 때문에 나왔다는 게 사실 아니고 그래서 영화가 그런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공론장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는데 아들의 이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5.18 그 민중항쟁 40주년에 맞춰서 우리 저 국민 배우 뭐 누구도 뭐 부인하지 않는 국민 배우 안성기 선배를 비롯해서 또 아주 연기파시죠 윤유선, 박근영 이런 분들이 그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손을 보였는데 이종욱 감독은 그 여러분이 아마 그 편지라는 영화 정도는 그 좀 나이 드신 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박신양, 고 최준실이 호흡을 맞췄던 아주 그 멜로 영화였고 또 그 이전에 만들었던 그 두 여자 이야기라는 영화는 거기 이제 윤유선 씨가 거기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김설아 씨와 이 1994년에 선보인 이 영화로 대종상을 그때 아주 휩쓸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정욱 감독이 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반성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이 다큐에 이어서 극영화로 이제 2020년에 만든 거고 이것이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고 사실 제목에 이미 이 영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이 영화가 목표하는 것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고백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이종욱 감독은 1981년부터 82년 영화 스터디 할 때부터 이제 만나서 친분을 유지해 온 그런 선후배 사이고요. 그 당시 영화 스터디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영화 스터디 얘기를 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면
제가 이제 동문과 이제 인문대 1학년 81학번으로 들어가서 인문대를 거쳐서 과를 이제 동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동문과 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학 예술적 관점에서 화제를 끌고 있었어요. 그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에피 브리스트라는 그 제가 이제 동문학이니까 테오도르 폰타네라는 독일 사실주의 계열의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원작 소설을 영화했는데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적인 감독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봤는데 도저히 이야기를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영화를 아무 어려움 없이 보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제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영화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해서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서 영화 연구회라고 그 연합 서클에 들어갔는데 그때 있었던 한 선배가 바로 이정국 감독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부산국제영화제 바로 직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전향준 선배 그리고 동국대 지금 교수하는 정교수하는 정재용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반 정도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영화와 더불어 거의 페인 모드로 진짜 영화 공부하고 영화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것이 훗날 영화 평론의 길을 걷게 하는 자양분이 된 거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서로 안면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니까 뭐 40년이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편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지내는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셌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정욱 감독과는 그런 특별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사실은 좀 자문도 많이 했고요. 의견도 많이 했고 해서 원래 이제 평론가로서는 좀 거리를 떼야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구하고요.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뭐 느낌이 약간 네. 그 박하사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가해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제 성격은 좀 상당히 다른데 이제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 결국 이제 그 어떤 그런 뭐 광주 그 민중 항쟁이나 그다음에 저 미얀마 지금 뭐 민중 항쟁이나 여기는 피해자만이 나중에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해자들까지도 이제 그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물론 이제 끝까지 뭐 가해를 갖다가 그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박근영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뭐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속에 사실 들어가 보면 뭐 다들 그 요즘 2% 뭐 보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뭐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는 그 아이히만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을 체포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해서 대단히 국제적인 사건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 괴물을 한번 그 연구해 보라고 유대인 학자였던 이제 한나 그 아렌트를 초빙에다가 그 연구를 하게 했더니 너무 평범한 인간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전 이 대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광주 환경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것도 간단한 사건들은 이제 그 간단히 벌어진 사건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성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번민하고 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반성적인 인물이죠. 고민하고 번민하고 뭐 그런 인물인데 박근영은 저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뭐 그런 인물 대비 같은 것도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악의 평범성. 그 사실 악의 이제 평범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banality를 옮긴 건데
저는 사실 평범성보다 뭐 일상성, 일반성 이런 용어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악의 평범성으로 굳혀졌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20세기 사상가는 저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 한나 아렌트 얘기를 언급을 자주 하는데 어쨌든 악의 평범성과 그다음에 또 가해에 피해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가해자의 그 시선이라기보다는 가해자의 문제를 짚으면서 피해와 가해라는 건 단순 논리를 넘은 이런 그 접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또 저는 사실은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시켜서 한 것뿐이다 하고 뻔뻔스럽게 아이만이 그랬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걸고 반성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또 뭐 양심의 문제라든지 뭐 책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묵직한 질문을 이제 던져서 사실 이 영화는 아주 극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고 또 안성기 선배나 윤유선 이런 배우들이요 본인들의 그 출연료 개런티를 이렇게 투자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간절하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우리 이 소장이나 저나 이 영화에 대해서 뭘 비판할 뭐 또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호의적으로 봤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네. 뭐 비판은 직접 보신 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네. 저희는 저희 관점이고 또 네.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뭐 비판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네. 좋은 거 좋다라고 하고 저는 제목에서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인데 네. 사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IRA 네.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해방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일랜드 해방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 독립운동할 때 그 쇼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압록강 대안에 단동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 안동시인데 그 안동시에 유릉양행이라고 있었어요. 유릉양행. 네. 그래서 이 쇼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대단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를 상해에서 사가지고 만주까지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유릉양행에다가 딴 쌀이나 뭐 다른 물건인 것처럼 해가지고 유릉양행에 보내면은 쇼가 아일랜드가 당시 이제 영국 식민지니까 뭐 영국인 신분이죠, 외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이제 신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조금 공부해보니까 아일랜드가 당시 이제 오 데니보이에서 나오는 오 데니보이라는 노래 자체가 사실 이제 아일랜드 민족해방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당시 우리는 영국 하면 뭐 상당히 좋은 나라 뭐 민주주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윤여정 선생이 스나빗이라고 한 거예요. 젠치하고 오성환 처형이라 그게 바로 스나빗입니다. 네네. 그래서 IRA의 시각, 아일랜드 해방군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그럼 이게 전혀 다른 영국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IRA 본거지를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 기념으로 한번 이제 네. 가보기로 했다가 코로나 여기에 사태 불려가지고 못 가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접근 방식은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악에 대한 뭐 저항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도 조금 이제 보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같이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뭐 아버지 이름은 이제 짐 셰리단 감독이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거기서 아주 빛나는 연기를 했었죠. 컴퓨터라든가 영화 얘기는 하면. 네네. 그리고 우리가 IRA 하면은 할 얘기가 정말 많고요. 언젠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가령 닐 조던의 크라잉 게임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인 켄 로치 감독이 2016년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황금영상 받기 10년 전에 2006년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뭐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IRA 문제인데 한번 깊이 있게 다루면서 또 이렇게 그때 가서 5.18도 또 연관시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는 뭐 요 정도로 해서 볼만한 영화라는 충분한 강조는 이루어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편에는 두 번째 5.18 이야기에서는 좀 5.18 영화의 계보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 이 소장과 저의 원픽 5.18 영화는 한 편씩 이거다. 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전찬이 이더글의 종횡무진 영화 역사를 탐하다 5.18 영화 중에서 5월 12일 개봉한 아들의 이름으로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IRA, 아일랜드 결국 해방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혁명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좀 더 깊은 5.18 영화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